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근심거리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트리거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혹 때려다가 지금 다른 혹을 갖다 붙인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이화영을 접견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재판에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의혹을 키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을 접견하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일부 짜집게 해서 이화영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회유한 것처럼 그렇게 오마이뉴스에 제보를 했습니다. 원래 교도소에서 접견할 때는 녹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형태는 이화영과 면회하면서 녹음을 했고, 이를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형태 변호사가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 문제는 짜집기한 녹취록이 아니라 녹취록 전문입니다. 검찰이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고 조선일보도 전문을 확보해서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로비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로비를 통해서 벌금액이 낮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형태 변호사와 대화 내용입니다. 이화영이 그것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도 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그게 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화영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형태는 변호사 대납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또 변호사비 대납은 한번 이슈가 되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김형태가 뭐 대법관 어쩌고 하는 그 얘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문제를 지금 김형태 변호사가 미리 앞질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것도 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어쩌고 할 때도 김성태가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2심 재판이 있고 얘기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죠. 김형태 변호사가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러니까 이화영이 무죄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형태가 로비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변호사비를 대납했고, 그러자 김형태 변호사가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을 했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화영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렇게 심지어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또 이화영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화영 자기 얘기죠. 저를 통해서나 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이 부분은 아마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금을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은 특히 저희는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자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김성태가 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뇌물로 또 더 줬다,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김성태가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부 로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는 논란만 벌어질 그런 내용이다. 그러고도 이미 터뜨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화영이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김성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좀 놀라는 표정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최악으로 가정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 다음에 변호사비 이제 대납하면 범죄인가? 뭔 죄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여기서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두렵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법원의 로비를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점은 이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그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법원 로비가 있었고 김성태가 그걸 아직 터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 카드를 다 오픈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화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태가 터뜨리는 거 맨날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화영이 아니다. 제가 현모 변호사 아마 현근택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모 변호사에게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김성태가 가지고 있다는 이 팩트죠. 팩트가 한 게 있다. 이 부분을 이화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근택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의 소통 창구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또 궁금증이 또 하나 풀립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현근택이 성희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현근택을 끝까지 공천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공천을 주지 못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현근택을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내정돼서 지금 신원조회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근택을 끝까지 챙겨주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엇길로 나갔는데 어쨌거나 이화영은 당시 김형태와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억지로 꿰맞추려 하다가 이재명에게 엄청난 혹을 붙인 것입니다. 이화영이 김성태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고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판사 로비가 있었고 또 김용과 이화영 자신을 거쳐서 상봉을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런 사실을 이 당시 녹취록을 통해서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특히 이화영이 김성태가 팩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굉장히 두렵다고 말한 것이 지금 주목됩니다. 맥락상으로 볼 때는 법원 로비와 관련해서 김성태가 뭔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나 이화영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어저께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 거의 인간 쓰레기 비슷하게 취급해버렸습니다. 이화영 역시 김성태의 말은 믿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서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돈 줄 거 다 줬고 또 그렇게 빨아먹고 이화영의 경우 20년 이상 형동생하면서 심지어 법인카드를 쥐어주면서 쌀뜰하게 챙겼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카드를 오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과 이화영이 자처를 한 것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이 재판 거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에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확인해야죠.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될 것인데 화가 난 김성태가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는다면 이재명에게는 또 다른 범죄 목록이 추가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화영의 녹취록으로 이재명의 법원 로비 의혹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화영의 녹취록대로라면 이재명은 이미 최소 2차례 법원 로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 거래로 재미를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 거래로 재미를 받고 또 법원도 로비가 통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번 선거법 재판이나 위정교사 재판에는 과연 로비를 시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 로비를 했던 재판보다는 이번 재판이 훨씬 심각한데 그때보다 훨씬 힘이 더 세진 이재명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번 녹취록 공개로 아마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